안녕하십니까. 노자 읽는 최경렬입니다. 오늘은 노자 21장을 보겠습니다. 공덕지용은 유도시종이라. 일단 전 여기서 끊겠습니다. 도지위물 유황유홀, 홀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야겠죠. 홀해황해하니 기중유상이라. 황해홀해하니 기중유물이라. 요해명해하니 기중유정이라. 기정심진하니 기중유신이라.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고급금 기명불과하니 이열중보라. 오하이지 중보지 상제오 이찬이라. 일단 3개 정도로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공덕의 모습 아니면 큰 덕의 모습은 도를 따른다. 도라는 것은 물이 나오는데 뒤 또 나오죠. 도라는 것은 황하고 홀하다. 보이는 듯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니 그 가운데 상이 있다. 없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으니 그 가운데 물이 있다. 이 요에 아득하고 가물가물해서 가물가물하구나. 그 가운데 정수, 에센스가 있다. 그 정수는 아주 진정한 것이어서 그 가운데 신이 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명칭이 떠나지 아니하니 만물의 시원을, 시작을, 최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내가 만물의 최초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아는가? 2차 도를 통해서이다. 대충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글이 조금 좀 추상적이라서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한번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공덕지용은 유도시종이라 그래서 도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유시라는 문틀은 보통 이거를 오직 도만을 이것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 유시라고 하는 것은 문틀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도가 토픽이 된다는 걸 여기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제시했으므로 이하는 도라는 게 무엇이냐, 위물, 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도라는 모습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형용하고 있는 거죠. 문장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도란 무엇이냐, 도가 이런 모습인 거를 얘기를 하죠. 그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끝내 가면은 예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서 도의 그 항구성을 표현을 해서 이 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마지막 2차 여기 도를 통해서이다 라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도종이란 말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가 무엇이냐로 시작해서 다시 도로 이렇게 딱 닿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정도로 보면 이제 테마가 도라는 걸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공덕지용이라는 말입니다. 공덕지용. 뒤로 가서 이제 다른 판본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공덕지용이 다 똑같죠. 이 공덕지용이란 말을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하죠. 첫째는 이제 공덕할 때 공자하고 용자 때문에 그래요. 그 여담입니다만 그 마포 공덕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왔죠. 되게 오래된 말인데 공덕이란 말은 그러니까 크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크다. 그러니까 큰 덕의 모습은 큰 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도를 쫓는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평이한 해석이고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큰 덕을 가진 사람의 모습, 그래서 통치자나 정치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있죠. 이게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공에 비단 뜻이 있어요. 빔, 공. 원래 이게 허란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도의 모습은 비었다는 거죠. 그때 이 덕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어떤 덕성이 아니라 특성이나 그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 것의 특성을 가진 어떤 모습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 용자를 수용, 받아들이다. 빈 것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빈 것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다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도를 쫓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도를 어떻게 여기 사람이 추구하고 도와 합일되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비인 상태에서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비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죠. 또 이 용자에는 움직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빈 것이 움직이는 모습은 도를 추구하는, 그것이 빈 것이 움직이는, 여기서 움직임을 얘기한 것은 그 도라는 것의 어떤 활동성,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하고 있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비고 움직인다 라는 거죠. 빈 것은 움직인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 것의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움직이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를 쫓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여기서 그 어떤 성질을 가졌건 그것은 도를 쫓는다는 것이라 하면서 도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를 화제로 옮겨서 그 다음 장면부터는 도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도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여기서 도지 위물이라고 얘기해서 물자를 얘기했죠. 이거 아마 것 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게 판본에 보면 도지 위물이 딴 데는 도지 물로 다 돼 있죠. 그래서 이 위자 없는 게 사실 도의 물 대문이 이렇게 되는데, 도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편할 텐데, 이 한문에서 위물이라고 하여튼 보통 위자를 쓸 때는 이제 개념어를 설명을 할 때 그 개념 다음에는 개념어를 설명할 테니까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도라는 개념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요즘 말로 하면은 이 흔히 쓰는 표현이죠. 근데 옛날에 이걸 도지물이라고 평이하게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도지물이란 말은 뒤에 나오는 도라는 것은 황해홀래 상이 있고 물이 있고 뒤에 가면 정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다른 판본은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글자 차이는 크게 이제 문제가 삼을 필요 없으니까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는 어떤 모습이냐? 황하고 홀하고 유하고 명하다 그랬거든요. 사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련하고 긴가민가하고 그냥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지칭해서 실체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좀 조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봄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죠? 따뜻한 기운, 만져지지도 않는데 우리 느낀단 말이에요. 그 조짐이나 느낌이나 이미지, 그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때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나 구체적인 걸로 뚜렷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걸로 나타나기도 하죠. 봄이 왔을 때 우리는 새싹이 돋으면 새싹이 돋으면 물로 정확히 느끼기도 하죠. 근데 이 상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득하고 감지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어떤 정수가 있다는 거죠. 진실되고 확실하고 에센스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진실이라고 감지해야 될 것이고, 이 진실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할 수 있다는 건데, 믿을 수 있다는 건 단지 추상적으로 믿는다는 뜻뿐만이 아니고
신험하다, 진실로 드러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느낄 수가 있다는 말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도라는 건 우리가 어떤 존재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이나 뭐 이 책상처럼 이렇게 손에 딱 잡힌다고 보긴 힘들지만 분명히 나타난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공기가 따뜻해지는 걸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문장에 가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떠나지 않아 중보를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시간성이 여기 개입을 했는데 여기 시간성은 단순히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걸로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공간을 포함한 시간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명이라 그랬는데 사실 돈은 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 상이라고 그러고 물이라고 그러고 정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명칭화 되었기 때문에 기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도라고 이제 어떤 명사화할 수 있다고 일단 상정을 한다면 도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늘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예수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시원까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자가 이제 부루도 보이고 이 아비부자로 썼는데 이건 이제 보통 시자로 보죠. 원으로 보고 근원으로 해석을 요거 근원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만물의 시원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다른 판본에는 순자로 되어 있는데 순종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종은 그냥 수동적으로 뭐 졸졸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 순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 그럴까? 거기에 늘 붙어 있어서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순자를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자 순자는 큰 의미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 중보라는 낯선 말 썼죠. 이 노자에 보면 낯선 말이 꽤 나오는데 중보 같은 표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 장자에 가면은 낯선 표현들이 대량으로 등장을 하죠. 참 희한한 표현인데 알아먹긴 하지만 주석가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낯선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후대에 가서도 이런 그러니까 자기 개념을 만드는 게 일찍부터 시작됐다는 걸 참 알 수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의 모습, 중보가 연자, 상자 큰 차이가 없는 말들입니다. 이 중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지속되고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지? 2차 도를 통해서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앞에 말을 이제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죠. 현재뿐만 아니라 신험할 수 있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재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고금을 관통하는 그 항구성을 가지고 있다. 항구성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간까지 포함한다. 그게 도의 모습이다. 도의 어떤 그 존재, 그걸 이제 형용을 해본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인지. 여기 보면 여기 백서을본에는 잘못 썼는데 자금 급 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서 온 표현이기도 한데 자고 급금 한문에 자주 보는 표현인데 의미상으로 사실 자고 급금이나 자금 급고나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백서을의 표현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노자는 운문으로 되어 있다. 운을 밟는단 말이에요. 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하고 부라고 하는 것에 운자를 맞추려면 고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의문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운자를 맞출 때는 거와 부를 맞추기 위해서 자금 급 고로 하는 게 맞습니다. 글자를 하나만 좀 지적을 하자면 이제 정을 청으로 썼죠. 같은 말인데 희한하게 썼습니다. 이 유자가 보이는데 이게 오래된 원본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유자의 고형
잃은 글자입니다. 없는 글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잘못된 글자입니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